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동양 평화 협상, 서방 지원 및 군사적 긴장 고조,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 시도, 서방 국가들의 지원, 그리고 군사적 움직임들이 교차하며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및 국제사회 반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는 푸틴 대통령의 계략이었으며 결국 저급 대표단을 이스탄불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협상 참여자 명단을 5월 14일 늦게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보좌관이자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를 파견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무대 소품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국방부 장관 루스템 우메로프가 이끌었습니다. 양측 협상단 모두 결정 권한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결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스탄불 협상에 불참함으로써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두 따돌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제 조건 없는 직접 대화 재개를 제안하며 실질적인 휴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요일에 열린 협상은 거의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러시아 협상단장인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와 1000대 1000 규모의 대규모 포로 교환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향후 휴전 가능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했고 러시아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평화 협상 분위기 속에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유럽연합 EU이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재가 러시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EU에 더 큰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제재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초 총리는 EU 제재 철회에 대한 국민투표를 지지할 의향이 있으며 슬로바키아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5월 초 모스크바 방문 중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휴전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협상이 분쟁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은 최근 11번째 군사 지원 패키지를 통해 ML-13 장갑차 400대와 위성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여 지상 기동성과 상황 인식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이탈리아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앞서 3월에는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지원 기금에 1,300만 유로를 기부할 것이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자금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 복구 및 강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미국의 안보 보장을 받는 자발적 연합을 통해 향후 우크라이나 평화를 감시하자는 구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교전 중단 합의 후 약 3만 명 규모의 유럽 평화 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고 미국이 공중 지원 정보 또는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의 장기적인 안보를 미국 없이 유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이탈리아가 단순히 유럽이나 미국 파트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독자적인 입장과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유럽 군대 파견 아이디어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내부 및 전선 상황,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장갑차로 무장하고 나토 표준에 따라 훈련받은 우크라이나 최정예 여단 중 하나인 제47기계화 여단의 알렉산드르 시킨 대대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며 무의미한 명령과 불필요한 사상자를 초래하는 군 지도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어리석은 임무를 많이 받은 적이 없다며 군 지휘부가 결과보다는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국경 초월 공격 작전은 러시아군의 반격에 직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초기에는 일부 중요 거점을 확보했으나 이후 강력한 방역에 밀려 3월까지 대부분의 점령지를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측통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부족하여 단지 몇 달간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면서 돈바스 지역에서 더 많은 영토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정찰 활동 및 병력 집중. 흑해 상공에서는 미 공군의 RQ-4B 글로벌 호크 정찰 무인기 UAV가 크림반도 해안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인기는 이탈리아 시고넬라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여 고도 약 15노 5km로 비행하며 크림반도 해안에서 백위 직시 140km 떨어진 지점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 정찰기가 수집한 정보가 우크라이나군에 전달되어 러시아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물 공격 계획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의 크림반도 인근 정찰 재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여전히 냉각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하루 전인 5월 16일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의 대규모 UAV 공격을 감행하여 페레발레 지역의 탄약고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가 통제하는 크림반도의 탄약고를 공격하여 군사 장비, 무기, 연료 등이 보관된 창고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약고는 제126 해안방어여단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벨라야 공군기지에 Tu-22M3 폭격기 42대를 집결시킨 것으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체 Tu-22M3 보유량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벨라야 기지에 Tu-95MS, Tu-160 등 다른 폭격기와 함께 특히 2025년 5월 상반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KH-17 킨자를 탑재할 수 있는 MiG-31K 26대가 배치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AN 섬유역 N1수 N-14와 같은 수송기도 이 기지에 주둔하고 있어 러시아가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을 수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전략 폭격기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향후 우크라이나 중요 기반 시설 공격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벨라야 기지는 우크라이나에서 4,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로는 공격이 어렵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약 3,000km 사거리의 신형 드론 실험에 성공했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이 드론으로도 벨라야 기지 타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